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실천편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천편은 뭐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과 함께 만드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화면에 있는 저희 ltcon이@naver.com이나 네이버에서 저 평가과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평가과장 전용 카페를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내가 평가를 준비하면서 궁금하거나 나 이건 너무 헷갈리다 이런 거 질문하시면 제가 따끈따끈하게 바로바로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실전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또 두 번째 궁금한 질문에 대한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땡땡땡님이 질문 주신 겁니다. 평가 진행 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야, 이거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왜 기간 정원수에 따라서 수급자를 3명을 선정하는지 4명을 선정하는지 5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 그런 수급자를 누구를 선정하느냐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말이 다 바뀌죠. 우리 기간은 왔더니만 옛날부터 했던 분만 보더라. 아니다. 우리 기간에 왔더니만 허를 찔러가지고 방금 들어왔던 어르신을 확인하더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간에 왔더니만 등급이 자주 바뀌었던 어르신 거를 찝어내더라. 다 정답이에요. 왜냐면 결론이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냥 무작인 겁니다. 평가관이 와가지고 기관에 와서 얘기를 하죠. 어떤 기관은 먼저 평가관이 선정을 다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그래서 홍길동 어르신, 김말자 어르신, 이기영 어르신 거 주세요 하는 평가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평가관은 어떻게 하냐면 평가관이 와가지고 시설장님 가장 잘 돼 있는 어르신 거 하나 보여달라고. 이런 평가관은 정말 좋은 평가관이에요. 가장 잘 돼 있는 어르신 거 3개만 꺼내보라고 하는 평가관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평가관은 뭐냐면 와가지고 가장 최근 어르신 거 하나, 가장 오래된 어르신 거 하나 주세요 라는 평가관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허를 찔리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장 오래된 어르신은 어때요? 가장 준비한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어르신 뭡니까? 가장 준비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준비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꼭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로 종료된 어르신 거, 최소한 어르신 거, 누구 거 꺼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요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질문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평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 29인 정원이다, 9인 공동생활이다 하면 9명 중에 지금 누구를 선정하겠다는 거야, 29명 중에 누구를 선정하겠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다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건 맞아요. 전체 다 동일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기간에 오래 계신 있죠. 그분은 꼭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가장 최근에 들어온 어르신 있죠. 그분 것도 꼭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기관에서 우리 평가 준비하실 때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급여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가 있고 그 변경 사유 기록한 분이 있습니까? 또는 사례관리를 선정해 사례관리에 대한 변경계획을 적용한 어르신이 있습니까? 또는 배설을 측정을 해서 집중배설로 인해 가지고 급여계획 변경이 된 어르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어르신 거 한 명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그 평가 항목 질문을 할 때 아까처럼 질문하는 거죠. 집중배설 이렇게 연속 3일을 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잡았던 급여계획과 다르게 집중배설을 통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된 어르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누군지를 내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면 순간 당황해서 어느 어르신이 자기가 못 꺼내요. 그죠? 그렇게 하나의 제가 사유를 들었지만 꼭 집중배설이 아니더라도 자, 사례관리 하시고 사례관리 통해 가지고 급여계획 변경된 어르신 거 하나 좀 꺼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사례관리가 우리가 공동생활 가정이야 뭐 2달에 한 번 하는 거고 29인 미만은 3개월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관리 하신 어르신 중에 계획이 변경된 어르신 있죠. 그죠? 그런 어르신 거에 대해 어르신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선정 기준 별도로 있나라는 건 매뉴얼에 없지만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각도로 제가 평가를 많이 받아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굉장히 난이도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기간 들어가면 한 열에 7개 기간 이 질문해요. 왜냐면 본인들도 다 똑같이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그 중에 좀 준비를 덜 하고 이게 좀 이렇게 할 만한 거. 그 다음에 이 질문도 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종료한 어르신 보나요? 퇴소한 어르신 봅니까? 다 봅니다. 근데 평가관이 정말
이건 제 경험상 제 기준으로 정말 많은 기관들 평가 끝나고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고 말씀드리는데 웬만해서는 정말 퇴소나 종료자 수급자를 보진 않아요. 보진 않는데 그런 기관은 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평가관이랑 대판 싸우시는 기관들 있죠. 평가관을 이기려고 하는 그 우리 시설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가관이 열이 받아가지고 종료자 꺼내라 그럽니다. 그럼 종료자 꺼내는 순간 어떻게 발생됐냐면 감점 사유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돼요. 왜냐면 시청하실 분들도 자 종료자들 준비 잘 해놓으셨어요? 아닐 거예요. 거의 대부분 현 수급자 위주로 준비를 정말 퍼펙트하게 하지만 우리가 종료자나 퇴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미비해요. 그러니까 꺼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뭐다? 평가관이랑 싸우지 말라고요. 싸우는 순간 종료자 퇴소하신 분들 꺼내라고 하면 끝장납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완벽한 기간이에요. 우리 평가관은 와가지고 감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가 준비를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감점할 게 없어요. 그럼 꺼내라 그래요. 뭐 하나라도 아니 왜냐면 평가관도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왔는데 이 뭐야 이건 너무 잘해놔니까 감점이 없어. 그럼 자기가 이상한 상황이 되잖아요. 아니 뭐래도 이렇게 왜 찌르면 뭐 하나 다 걸리는데 그 정도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 정말 박수 받을 일인데 평가관은 자기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꺼내라 그럽니다. 종료자를. 이건 좋은 건데 그때 꺼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평가 진행 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선정이 별도로 있나요? 라는 걸 굉장히 시간을 오래 하려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꼭 시청하시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꼭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엘땡땡님 현재까지 질문하신 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질문 유익했어요. 이건 원래 제가 저희 VIP원들 들어가면 설명드린 건데 이런 거는 어쨌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시땡땡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지표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 예를 들어 노래 부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걸 여러 지표에 중복한 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 지표를 중복이라는 게 치매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으로 중복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죠? 예를 들어 뭐냐면 노래 부르기를 여가에도 넣고 치매에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건지, 아니면 여가 프로그램에서 노래 부르기를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노래 부르기를 여가에 쓰면 안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우리 시청하신 분들 이게 뭔 질문이야, 이건 다 아는 거야. 근데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자, 이 정답을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좀 댓글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유튜브에 댓글도 달아주셔도 되세요. 아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여가와 치매로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래 부르기를 여가로 썼다면 그냥 여가로 가시라 이거예요. 또 치매로 갔다면 치매로만 가시라는 겁니다. 근데 노래 부르기를 여가에도 넣고 치매도 넣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노래 부르기를 연관계에 의해 가지고 여가에 넣어놨어요. 노래 부르기를. 근데 우리가 2021년도에는 만약에 수급자 보호자 의견 수렴했더니만 노래 부르기를 단순하게 율동 막 춤추는 거 말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 변경에 맞춰가지고 2021년도에는 노래 부르기를 여가에서 빼버리고 치매로 넣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꿀 때는 어떤 사유로 인한 계획서가 있으면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노래 부르기를 여가로 넣어놨다고 365일 3년 10년 내내 여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서에 수급자 보호자, 우리 수급자 보호자 분기에 한 번씩 의견 수렴하고 연일 이상 결과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넣어서 노래 부르기를 치매로 바꿔주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전법이에요. 아셨죠? 또 이거를 왜 제가 또 설명드렸냐면 중복된 경우 인정 안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질문인데, 자, 종교활동, 우리 카페에도 이 종교활동 계속 질문하신,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에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가 한 번, 치매 3번, 또 여가 3번, 치매 3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빼고 별도로 가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원봉사자 와가지고 노래 부르기를 했어요. 그걸 자원봉사에서 만약에 기록을 하셨다면 프로그램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복하면 안 된다는 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지역사회 자원 활용. 그죠? 우리 지역 내에 개최하거나 참여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프로그램에 중복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넣으시면 안 된다고. 거기에 썼으면 거기에만 쓰는 거지 프로그램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프로그램은 이 질문은 히땡땡님이 주신 이 질문은 기초적인 건데도 굉장히 헷갈려서 기간 들어가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질문하신 히땡땡님 정말 감사드려요. 아셨죠? 자, 카운트 한번 넣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기초적인 질문인데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 정말 해야 돼 하는 질문인데 뭐냐면 비땡땡땡님이 질문 주신 거예요. 뭐냐면 완장한 어르신도 산책해야 돼요? 오, 순간 당황하고 막혀요. 원래는 전 수급자를 우리가 산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완전 아상 어르신도 모든 수급자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산책해야 되는데 완전 아상 어르신 말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완전 아상 어르신도 산책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면 얼마큼 해야 돼, 산책을? 완장 어르신 잘못 주시면 뭐 여기 있는 거 골다공증으로 뼈 부러지면 질병이 악화돼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해야 돼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 우리 지금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우리 골수, 저희 하가장 골수 팬 우리 감사해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결론은 뭐죠? 산책을 원래는 다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다 맞아요. 산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 와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분은 우리 식사 있죠? 식사. 우리 어르신들 식사 다 어디서 하셔야 돼요? 식당에 나와서 하셔야죠. 완전 어르신도. 근데 완전 어르신, 완전 식당에 안 나와서 심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의사소견서, 촉탁이 의견서, 그 다음에 보호자 의견, 그 다음에 간호사님이 요구사정이나 어르신에 대한 의견, 우리 요구사정이 제일 낫다 그랬죠? 거기에 의견을 기록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완전하신 산책을 못하겠다는 걸 촉탁이 소견서를 받아 두시거나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시거나, 그죠? 촉탁이 뭐 15일에 한번 오잖아요. 거기다 써달라 이거예요. 이 어르신 움직이면은 난리 난다고. 그래서 산책은 안 되고 차라리 산책은 불가능하다고 적어 놓으라고요. 그렇게 한번 적어 놔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간호사님이 우리 욕구 사정할 때 거기다 기록을 하시라 이거예요. 본 어르신의 신체 상태 완전하서 이래가지고 어르신의 움직였을 때 어르신의 뭐 중풍, 뭐 루마티스,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골다공증 심화로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 어르신의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어르신의 산책은 어르신의 상태를 봐가면서 진행해야 되고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적어놓아 주시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질문에 대한 제가 카페 답변도 봤어요. 내 카페 답변해 주신 분도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요. 그죠? 의사소견서 그게 원래 제일 정확해요. 제일 확실한데 만약에 그게 지나간 거, 예를 들어 지금 지나가서 작년 재작년 거 어떡하라고요? 그럴 때는 조용히 우리 보호자 상담이라든가 욕구 사정에 적어놔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야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좋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질문이 만족하셨나요? 저는 질문이 너무 만족해가지고 제가 선정을 한 거고요. 답변은 또 어떠셨나요? 답변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카페나 이메일로 반론을 펼치시면 됩니다. 우리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그죠? 제가 다 정답일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지만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그런 거 반박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요양원 실전편 이제 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이런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왜냐면 이제 매뉴얼적인 건 제가 기본편으로 다 매뉴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작성하는 거 응용편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 궁금한 걸 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실전편이 들어온 겁니다. 이메일로 어느 재가기관 원장님이 화가 나서 이메일에 답을 질문하신 게, 왜 요양원만 이렇게 잘 하고 왜 재가기관은 아직 미비하냐, 화가 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재가기관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몸은 하나고 요양원은 지금 평가가 진행 도중이다 보니까 요양원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재가기관 평가 의뢰를 안 받아요. 보통 요양원 지금 평가가 진행 도중에는 재가기관 평가는 거의 안 받다가 올해 연말 정도 가서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그 당에 있는 평가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오늘 평가를 말하다 오늘 실전편 4번째 시간 말씀드렸어요. 자, 저는 하가장이었습니다. 좋은 주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